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JB가 오프닝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속보 들어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최종권 전 차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림님, 큰 사고 없이 올해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고가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주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후반부터 아주 강한 비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은하수님은 밤잠을 설쳐서 더 자고 싶은데 시선 집중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 설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선 집중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다. 그러면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성 효과가 있군요. 시선 집중이. 그죠? 네. 네. 커피 대용이군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커피보다 진한 시선 집중 뭐 이런 식으로 카페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JB가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773님, 매일매일 귀로만 듣다가 오늘은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라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5월 중순에 미국 유학 중인 큰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가야 합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요즘 유학사회가 어수선해서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비자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괜찮으니까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괜찮겠죠? 네. 그러면서 매일 점심 대충 때운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집밥 도시락을 싸주는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도시락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어요.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시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정말 아들이 싼 게 맞나요? 밥에 계란 후라이도 올라가 있고요. 소세지랑 감자 볶은 것 같고 약간 오이지 무침? 옆에 국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아들이 싸준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찬압에 다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도시락을 싸주셨대요. 어머, 너무 눈물 나시겠다. 아이고 효자시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밥은 정말 먹어도 한 숟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치가 없네. JB 옆에 오이지 무침 있잖아요. 네, 그래도 빨간 김치는 좀 있으면 좋은데. 정말. 아우 정말. 네, JB 심술나서 그러는 거니까요. 9773님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도시락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총각김치면 더 좋은데. 많은 촌철님들이 와 효자다라고 올려주셨는데 9773님의 아드님도 무사히 미국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미국에서도 시선 집중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잠을 설치고 계신 은하수님을 위해서 빨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 형사부가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10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겹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가운데 40%를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이런 김건희 씨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대화의 상대겠죠.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검찰 수사팀도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영향가 있는 녹음 파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스모킹 건 이런 얘기는 안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스모킹 건 이야기가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처가 다릅니다. 그때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곳은 대신증권이었고요. 요번에 이 녹음 파일이 나온 곳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장 반문이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그때 검찰 수사팀은 미래에셋 압수수색 안 했느냐? 라는 반문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물증을 못 찾았다가 아니라 안 찾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거는 부실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미래에서 직원이 그걸 어디다 그러면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컴퓨터 아니면 USB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미래에서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물 그 확인했다면 금방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 그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점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됩니다. 왜? 김건희 씨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입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입원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도이치 재수사팀이 1차 출석 통보에 이어서 2차 출석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보 시점이 언제냐? 16일이었다고 합니다.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김건희 씨가 입원했다고 알려진 날이죠. 바로 그날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16일에 통보를 했는데 입원 직전이냐 아니면 입원 직후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하나 더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도이치 재수사팀 말고 명태균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여기도 계속 김건희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1차,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3차 출석 요구도 했는데 그게 언제냐? 16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병원 입원 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1차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점도 16일이고 명태균 수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출석하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구한 날짜도 16일입니다. 그날 김건희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 1차 추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비하인드에 따르면 이 명태균 수사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이 13일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특검이 임명되지 않았냐. 특검이 12일 날 임명됐거든요. 뭐 그러면 그 굳이 검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특검 조사는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돌려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인데 궁금한 건 언제 부르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부르냐인데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물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떤 준비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넘겨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를 한다면 바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 기간 안에 김건희 씨는 퇴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JB가 쭉 정리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검찰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내용들 지금 쭉 전해 주셨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그 BP 패밀리라고 기억하시죠? 네네.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 플러스 뭐 등등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거를 이제 BP 패밀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엑셀 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파일과 관련한 얘기들도 여기에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난해 10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21년 12월, 21년입니다. 네. 21년 12월에 1차 서면 조사 답변을 검찰에 보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검찰이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했을 때예요. 이때 1차 서면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뭐냐?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검찰이 보니까 김 여사는 HTS 거래는 안 한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다. 왜 필요했느냐? 해당 미래에셋 계좌는 HDS 계좌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이때 제대로 했느냐? 요거는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 요게 따라 붙는다. 요거를 또 꼬집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부터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독이라고 물론 일부 언론은 달았던데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어제 저녁만 해도 몇 개의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를 했으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제히 릴리스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제히 릴리스된 이유는 또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이 도이치 재수사팀이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과 상관없이. 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지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춘철님들의 반응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옥황상진님, 검찰총장 등과 왜 비아폰으로 통화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검찰총장은 민정수석과 통화했고 김건희 씨는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618님 이렇게 빨리 찾는데 그 전에 수사는 뭐였던 거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 찾은 거냐 안 찾은 거냐. 그러니까요. 네, 네. 비슷한 의견들 우티스님 아니 무혐의 결론을 이래서 내린 겁니까? 라고 지금 물음표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검찰의 수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왜 이러했는지도 한번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네,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밝혀지겠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한 소식 더 전해드릴까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기억하시죠? 12월 3일 그날 밤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 나왔죠.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월 말에 소방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경에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진술을 했고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소방 관계자에게 검찰이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상민 전 장관의 이런 진술은 단전단수 지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자신이 제시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되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진술까지 확보한 검찰은 왜 도대체 이상민 전 장관 기소 안 했습니까?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지시가 아니라 우려를 전달한 거다. 이 취지를 믿어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소방청장이 다른 사람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신중한 조처를 당부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난 지시가 아니라 우려를 전달한 거다. 네. 이 취지를 검찰이 네. 고지고대로 믿은 걸까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뭡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저 멀리 있는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문건을 우연히 멀리서 잠깐 봤다라는 거잖아요. 단전 단수가 써 있네. 라고 했는데 거죠. 근데 왜 소방청장한테 전화까지 옵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신중한 조처를 당부하는 취지였다. 본인의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오지랖 아닙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오지랖할 상황이었습니까? 한번 되물어 봅시다 그러면. 네. 네, 경호날다님이 이분들 작가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언어 도단 말장난은 과연 1등들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 정말 할 게 많네요. 수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전주지검이 4월 24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해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한 건데 기소를 어디에 했냐면 서울중앙지법에 했었습니다. 이때 이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이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인력과 함께 왕복 8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이동해서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 이러면서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기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눈길을 끄는 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이유 뭐라고 했는데요?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걸 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언론의 접근성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때의 언론의 접근성과 울산지법에서 재판할 때의 언론의 접근성이 다르다. 이걸 이유로 든 건데 자, 이 내용을 접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울산엔 언론과 기자가 없습니까? 있죠. 이거 첫 번째 반문이고요. 두 번째,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기자 카메라를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었죠. 거기다가 처음에 법정 촬영도 불허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럼 이때는 언론의 접근성을 이렇게 차단했었습니까? 도대체 왜? 네? 이거 물론 이거 재판부가 아니라 법원 전체에게 지금 하는 반문인데요. 자, 이런 반문 말고 별도로 재판부의 언론의 접근 가능성 강조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론의 접근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취지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면 다른 것만으로도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의 관심보다 국민의 참여가 한참 더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네요. 받아들일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지. 네, 김창면 님이 그럼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을 처음에 왜 비공개로 했죠?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멀리서 재판하면 망신 주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라는 의견들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받아들일지 법원의 판단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짧게 이 소식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4, 25일 이틀간 열기로 한 건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배준영 간사가 주장했던 3일 이상의 청문회 개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은 의혹이 많아서 철저히 검증하려면 이틀 갖고는 안 된다.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라면서 딱 잘랐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남은 건 증인 채택 문제인데 이건 오늘 채택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다만 이것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에 어떤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밝혔는데 존철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견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명단을 해가지고 여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서 채권자 강신성 씨 그리고 자녀 유학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 등이 이제 증인 명단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과연 채택이 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야겠지만 이것까지 해야 되냐? 지금 JB는 그거를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되묻는 겁니다. 네, 네. 보기님 깡패도 가족은 안 건드립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마무리합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